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북한에서 흘러나온 좀 쇼킹한 그런 단독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북한에서 고위층 숙청 소식은 늘 흘러나오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여성입니다. 바로 김성애 통일전선부 통일전략책략실장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그런 뉴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북한 고위층 숙청 소식을 이야기하면 늘 반응이 시원치 않죠. 아니 북한에서는 맨날 숙청됐다. 그러다 다 살아나오지 않냐. 현송월도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렇지만 저는 17년 동안 북한 전문 기자로 살아왔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한 보도는 오보로 드러나서 망신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신뢰를 가지고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뉴스를 보고 김정은이가 딴 마음 먹고 저 주성아를 엿먹이겠다. 그래서 김성애를 풀어줘라. 이런 저도 할 말이 없고 또 나쁘진 않습니다만은 정치범 수용소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소식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보도할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준 북한 소식통은 과거에도 북한 고위층의 숙청 소식을 한국 정부 발표보다 훨씬 이전에 또 아주 정확하게 전달해 주던 소식통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하고 있던 소식통이고 그가 이번에도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에서 벌어진 숙청 상황에 대한 정보들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성애 통전부 실장 정치범 수용소 행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십시오. 바로 김성애 통일전선부 청략실장, 바로 이 여성입니다. 여러분들도 북한 뉴스를 계속 접하다 보면 언젠가는 한 번쯤 봤을 그런 얼굴입니다. 북한에는 북한 외교의 투톱, 여성 투톱, 아주 꽃으로 알려진 그런 두 인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바로 김성애 통일전선부 책략실장, 그리고 최선희 외무성 미국 국장, 지금 부상됐죠. 이 두 여성이 북한의 대미 외교를 진두지휘하던 그런 여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김성애 책략실장은 지금 수용소에 갔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올해 2월달 김정은이 하노이에 가서 북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날, 그러니까 2월 26일 이게 멜리아 호텔이라는 호텔에서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가졌던 정상회담 실무회의입니다. 이 원탁에는 단 4사람만 앉아 있습니다. 그 중에 2명이 여성입니다. 바로 이렇게 김성애 실장과 최선희 부상, 두 여성이 김정은의 진짜 책사로 활동했다. 이걸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이때는 국장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선희는 외무성 국장, 그리고 김성애 이 여성은 통일전선부 실장이지만 사실상 국장급과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도 둘이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선희 국장은 64년생, 그리고 김성애 실장은 65년생, 그래서 1살 차이입니다. 이렇게 신뢰받던 두 여성의 운명이 하노이 회담이 끝나고 극적으로 정반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올해 4월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 여기서 끝난 뒤에 북한에서 새로 구성한 북한 국무위원회 주요 간부 진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김정은이가 가운데 앉아 있고, 그리고 여기에 최선희 앉아 있습니다. 국무위원이라고 하면 상당히 북한을 움직이는 고위 간부들이죠. 그래서 국무위원은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장관도 국무위원에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최선희는 하노이에서 갔다 온 다음에 외무성에서 부상,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차관으로 승진했고, 차관급이 감히 장관들도 못 들어가는 국무위원회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김정은의 집무실입니다. 집무실인데
저는 뭐 북한의 선전 이쪽이 아주 철저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아까 든 생각은 좀 실수들도 많구나. 왜냐하면 이렇게 사진을 딱 최고존엄의 사진을 찍었는데 이 뒤통수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거울이니까 반사돼 보이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이런 거 나올 수 없는 실수인데 뭐 깨알 실수가 하나 보였습니다. 그건 뭐 제가 큰 주제하고는 상관없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최선희는 승승장구해서 국무위원이 되고 그리고 최선희가 주황당 위원이 됐습니다. 원래는 승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후보위원이 됐다가 당주황인은 후보위원이 됐다가 당주황인이 위원이 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고 후보위원까지 갔다가 위원 못 되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보위원 됐으면 정회원 되기까지 또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최선희 경우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후보위원도 거치지 않고 정위원으로 승진한 겁니다. 엄청난 신뢰를 받았다. 이걸 볼 수 있죠. 그런데 왜 한 명은 정치범 수용소, 한 명은 승승장구해서 파격적인 승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뭐 얼핏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아까 먼저 보신 장면에서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최선희 의견도 들었고 그리고 김성애 의견도 들었는데 최선희 의견은 진짜 마음에 들고 너가 정말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앞으로 내 옆을 지켜라 이렇게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회담 끝난 뒤에 김정은의 심정을 최선희가 막 발표를 하죠. 심지어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런 회담을 더 해야 되냐 이런 시리에 빠졌다 이런 얘기까지 막 합니다. 그만큼 신뢰를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성애는 하노이에서 오자마자 바로 조사에 들어갔고 5월 초경에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이 김성애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 김성애가 한국 언론에 처음 등장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도 드라마틱하죠. 박근혜 대통령하고 방북 때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을 때입니다. 여기 적혀 있지만은 200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때는 유럽 코리아 재단이라는 그런 재단의 이사 이런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서 3박 4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김정일도 만나가지고 그때 화제가 됐죠. 또 독재자의 자식들이 만났다. 뭐 이러면서 화제가 됐는데 이때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했던 사람이 이렇게 젊은 여성, 이때만 해도 젊었죠?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우리는 저 여인이 김성애인지 모르고 그냥 수행원 한 명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북한의 대남 외교를 총책임지는 북한 대남 외교의 여성 외교관이 꽃이 될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죠. 자, 다음 사진을 보시면 김성애가 이렇게 평양을 방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수행하는 장면들인데 옛날 사진이라 화질은 안 좋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평양역 앞에서 큰 우산을 들고 이렇게 비를 막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요거는 판문점입니다. 판문점. 이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판문점을 통해서 한국으로 내려왔는데 김성애 실장이 판문점까지 동행해서 그때 북한 측 땅에서 한국 쪽을 내려다볼 때인데 옆에 바로 서 있던 인물이 바로 김성애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쭉 김성애는 경력을 쌓아가지고 대남 접촉 경험이 많은 북한에서는 보기 드문 대남 여성 일꾼, 대남 여성 일꾼이 없었거든요. 여성 일꾼으로 활약하고 그리고 김성애를 만났던 많은 한국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아주 매우 똑똑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김성애는 2007년 2차 남북 정상회담 때는 남측의 특별 수행원들을 안내했고 그리고 2005년, 2006년 이때 우리가 남북교류가 활발할 때 계속 전면에 등장해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각인했습니다. 그러다가 김성애가 저 여성이 대단하구나 하고 생각했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의 전성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있죠. 2013년 6월 9일 김성애 당시 조평통 서기국 부장의 자격이었는데 부장이 남측 회담의 북한 대표단의 수석 대표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
통일부 차관하고 회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벌써 부장 타이틀 달고 차관급으로 행세한 거죠.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을 의식해서 김성애 당시 석유 부장을 수석 대표로 보냈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 카운터파트가 바로 한국 당시 통일부의 천혜성 차관이 나왔습니다. 당시 이때는 천혜성 차관도 실장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국장급 회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회담이 바로 장관급 회담을 위한 실무 접촉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김성애의 전성기였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바로 지난해 남북 화해 무드가 불었을 때 김성애 실장은 단연 두각을 나타내면서 돋보이는 존재였습니다. 일단 이 화면의 사진은 작년 2월달 평창 올림픽, 동계올림픽 때 김여정이 방남했을 때 사진입니다. 그 뒤를 바싹 따라오는 바로 이 인물이 김성애 실장이었습니다. 김여정을 호위해서 경호원 2명 있고 그 바로 뒤를 해서 이렇게 따라 나온 것이죠. 그리고 이 김성애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악수를 합니다. 다음 사진인데요. 자, 보시면 이렇게 청와대 미팅에서 참가를 했는데 이 장면은 재미있는 장면인데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기 전에 김여정이 가방을 떨고 있습니다. 핸드백을. 그러니까 김성애가 급히 다가와서 핸드백을 주워가지고 김여정한테 주었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그 가방 못지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가방 못지든 뭐든 이 청와대 들어와서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아주 돋보이는 장면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작년도 9월에 평양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려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올라갔습니다. 이때 김성애 실장은 김정숙 여사를 지근거리에서 보자 하면서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장면 중에 한 장면이죠. 바로 이렇게 이설주,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있고 요 뒤에 바로 김성애가 바짝 붙어가지고 뭔가를 받아 적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김성애 실장은 통일전선부 일꾼이니까 대남 관계만 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북미 관계에도 뛰어들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멀리 갈 필요 없이 올해 1월달, 올해 1월에 미국 백악관에서 벌어진 장면입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협상을 위해서 온 북한 대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미 회담을 외무성이 나서지 않고 대남 관계를 맡아야 할 부서인 통일정선부에서 나서서 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책임자로 간 사람이 바로 김영철 통전부장이죠. 그리고 그 옆에 앉은 이 인물, 아주 두 손을 이렇게 다소곳이하고 앉아있은 이 사람이 바로 박철 조선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우리는 아태라고 합니다. 아태 부위원장입니다. 그리고 김성애 실장,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언론에서는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로 알려진, 그러니까 스페인 대사 출신의 김혁철 그런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조평통 출신이다 이렇게 하지 않고 몽땅 무슨 아태 직함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김영철도 아태 위원장 이 자격으로 갔고, 김성애도 아태 실장, 박철은 아태 부위원장, 그리고 김혁철도 뭐 아태 무슨 부위원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4명 중에 하노이 회담 끝난 다음에 문제는 제대로 자기 성성하게 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일단 김영철만 보면 실세인 통전부장 자리를 내놨습니다. 통전부장 자리를 내놓고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실권이 없이 허울뿐인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평통 하면 그게 뭐 대단한 자리냐 하고 보실 수 있지만은 조평통 산하에는 수많은 외곽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선 아태도 있고, 그리고 민화협, 민족화해협의회, 그리고 민경련, 민족경제협력 뭐 연합회, 그리고 뭐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북측본부, 그리고 해동포원어위원회, 적십자위원회, 그리고 무슨 당군민족통일협의회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전부가 자기들이 편할 때 편한 감투를 쓰고 나오는 거죠. 그만큼 실권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노이 회담 끝나서 트럼프와 만났던 이 4명의 운명, 이 박철 부위원장은 지방의 가족과 함께 추방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성애 실장은 정치범 수용소 가장 큰 책임을 졌죠. 혼자 호박을 다 뒤집어 쓰고 죽은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김혁철은 지금 공개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마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처벌 수위가 결정돼서 수용소에 가든 지방에 추방 가든 아니면 한직으로 밀려날지 그런 것들이 결정되는 겁니다. 결국 김영철을 위시해가지고 이 라인들이 다 전멸한 거죠. 저는 하노이 회담 끝났을 때 저 라인이 문책당할 것이다 하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래도 설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북한도 전 세계 앞에서 얼굴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과연 숙청할까 이랬는데 숙청했습니다. 그거 보면 김정은이가 하노이 회담 뒤에 얼마나 쇼킹하고 충격을 받았냐, 그리고 얼마나 분노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다음 화면 보시면 그때 이 팀이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 만난 것도 아니고 이 폼페이오 장관부터 시작해가지고 미국 실무진하고도 협상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은 협상을 다 해놓고 니들은 미국의 마음을 어떻게 헤아리지 못했냐 해가지고 그 책임을 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미국 가서 종횡무진의 활약을 했던 북한 대표단은 곧 북한에 돌아가서 이렇게 김정은과 만나서 결과를 보고합니다. 바로 이것이 김정은 집무실인데 여기에 김영철도 앉아있고, 그리고 아까 지방에 숙청돼 간 박철 부위원장도 앉아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김정은 아주 기분이 좋았죠. 하노이 회담에서 그렇게 전 세계 앞에서 망신을 당할 줄 몰랐죠. 그래도 망신당한 다음에 이 라인들을 다 쳐버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회담의 실무자였던 김성애도 숙청의 칼날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영상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것은 언제냐면 6월 11일 날 작년도, 그러니까 싱가포르 회담 때 미국의 성김 대표였죠. 그때 성김 대표하고 실무회담을 마치고 리츠칼튼 호텔을 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렇게 미국하고 계속 딜을 했던 협상의 당사자가 김성애 실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 말하자면 조평통 차원의 모든 책임을 김성애가 걸머지고 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통전부 라인은, 그러니까 김영철 사단이라고 할 수 있죠. 기세등등했고 정말 건방졌습니다. 이 라인들이 이제는 전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통전부가 북미 협상에 나서는 걸 보고 저건 풀수도 모르고 저거 나섰다가 만약에 잘못되면 엄청나게 책임을 지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과연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영철은 이제는 북미 협상과 그리고 대남 관계에서 아마 사라질 것으로 저는 예상됩니다. 그런데 김영철은 아마 당장 숙청하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영철은 이미 얼굴이 많이 알려져 있고 북한의 대미 협상을 상징하는 인물인데다가,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김정은이가 김영철한테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신세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살려둘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람, 이선건 조평통 위원장, 이 사람 또 한국에서 냉면이 먹으면 넘어가십니까? 하고 옥류관에서 말한 것 가지고 한국에서 정치 공세가 벌어진 적이 있죠. 그만큼 아주 건방지고 기가 세게 기세등등했는데 이 이선곤도 지금 공개 석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취조를 받고 어디로 보낼지 북한에서 고심하고 있을 겁니다. 정치범 수용소 보낼지, 농촌에 보낼지, 아니면 한직에 내보낼지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김성애 조평통 실장, 대남 외교의 꽃,
이렇게 실장은 정치범 형수에 갔습니다. 마치 이 얼굴 사진이 자신의 미래를 알고 비명을 지르는 듯한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자, 이 통전부 라인의 김영철 사단의 몰락, 이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은 지금 북한과의 관계를 학수고대하던 한국의 민간 단체들한테는 상당히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대북 지원단체 한 관계자를 만났는데 이분이 엄청난 금액의 상당히 많은 분량의 지원물자를 좀 북한에 보냈는데 누가 와서 마중 나와서 받겠다거나 혹은 어디로 가져오라고 한다거나 또는 누가 마중 나간다든가 이런 일절 대꾸가 없다면서, 아니 받으면서도 저렇게 대답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렇게 하면서 막 답답함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23일에도 북한에서 먼저 이쪽에 한국의 민간단체 세 곳에게 중국에서 만나자 하고 연락을 보내왔죠. 저는 그래서 통전부 라인이 이제는 좀 수습하고 대남 일선에 다시금 나서는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좀 정리됐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23일 만나자는 당일날에 북한에서 오늘 회담 못하겠다, 취소, 돌아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통전부에서 아직도 어떤 결정지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구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면 제일 에이스들이 몽땅 숙청됐습니다. 그러니까 통전부가 당연히 몸을 당분간 사리고 있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들이 접촉해도 아주 몸을 사리면서 좋은 대답이 나오기 어렵다. 그러니까 민간단체들은 당분간 악재를 만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유튜브를 북한의 아마 대남 선전 일꾼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지금까지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북한의 대남 라인의 몰락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한국과의 외교의 일선에서 활약하던 사람들 항상 좋은 꼴 못 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정부 시대에도 최승철 통전부 부장, 그리고 이금철 민경련 부장, 이런 사람들이 계속 한국 언론에 단골로 등장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지금 어디 간지 없다는 거죠. 총살설까지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보도한 거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건 일단은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통전부에서 좋은 꼴은 못 보고 있다. 그리고 통전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최승철 숙청 이후에 그리고 류경이라는 보위부가 또 나서서 막 대남 일꾼 엄청나게 쥐하면서 쥐락펴락했는데 류경은 분명히 총살됐습니다. 류경만 총살된 게 아니고 그를 따르던 부하들이 몇십 명이 함께 총살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남 일꾼들한테 말씀드리면 통전부 이 자리가 상당히 위험한 자리다. 당신들은 꼭 좋은 꼴 못 볼 것이다. 나는 아니다. 나는 살아서 그리고 무사히 은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꿈 깨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시간에는 한국에 널리 알려졌던 북한 대남 외교의 꽃 김성해 실장의 몰락을 전해드리면서 북한이 어떤 사회인가 하는 것을 독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다시금 생각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